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를요, 무효하고 취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 계약은 뭐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어요. 네,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을 다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다 그러면 유효라고 하고요.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요,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해요. 무효나 취소 이렇게.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인데요.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일단 뭐는 했다? 성립은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 첫 번째 무효를 한번 보자 말이죠. 무효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요, 여기요 2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무효는요,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무효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여기에 취소죠? 취소는 뭐예요? 취소? 그럼 취소는 뭐를 취소라고 하냐?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얘가 술이 만취가 됐잖아요. 술이 만취가 되면 뭐가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능력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2월 1일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냐? 당연히 2월 1일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무조건 무효고, 누구든지는 뭐냐? 을은 자기가 술 취해서 계약했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갑도요, 너 술 취해서 계약했으니까 우리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요 화장실에요 변기를 닦을 때 썼던 그 행주를요 다시 빨아가 세탁해 가지고요, 우리가요 그 행주가 아니지, 화장실 닦는 그 뭐죠, 걸레 있잖아요. 걸레를 다시 세탁해 가지고요 행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지, 무효인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죠. 무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요. 그러면 취소는 뭐냐면, 얘가요 17살이에요. 17살짜리가요 을하고 계약을 해요. 17. 그럼 17은 뭐죠? 미성년자죠. 이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 미성년자의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취소. 그럼 취소는 뭐냐면, 취소가 봐봐요. 취소는 처음이에요. 2월 1일 처음에는요 유효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하죠. 그럼 유효예요. 언제까지요? 취소할 때까지. 만약에 취소하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를요 10월 1일 날 취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요, 취소는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하고 똑같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차이는 뭐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처음부터 유효인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없는 것은 뭐냐? 만약에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를 해버리면 유효하고 취소하고 무효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예요. 둘 다 처음부터 무효.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란 말이 뭐야? 항상 이런 봐봐. 취소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지금 취소한다는 말은 현재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노. 취소한다는 말은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취소한다 이 말은 현재 유효인 것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글을 딱 읽었는데 갑이 을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빨리 봐야 돼. 그런데 무효인 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있어 없어? 무효인 거를 취소를 못해. 취소는 현재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이걸 취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10년
3년 안에 취소해야 돼. 딱 정해져 있어, 취소는. 3년, 10년 안에.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거예요. 알겠죠? 지금 봐봐요. 여기 137조. 137조가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자, 일부 무효란 말이 뭐냐? 이런 봐봐요. 여기 배가 있죠, 배. 배가 있죠. 여기 배가 이만큼 썩었어. 이건 개당 1,000원이에요. 개당 1,000원. 한 개당 1,000원인데요. 사가 일부가 썩은 거예요. 옆에가 살짝 썩었어. 개당 1,000원인데.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개당 1,000원 일부가 썩었잖아요. 이거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같으면 이게 온전한 것이 1,000원인데 일부가 썩었는데 1,000원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죠, 사람들? 다 썩은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썩은 거 아닌데 안 가져가.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취급한다? 일부만 썩었다고 취급해요. 그냥 뭐죠? 다 썩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다 썩은 걸로 취급하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은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거예요. 전부 썩은 걸로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썩은 부분 일부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일부는요, 뭐로 본다? 나머지 일부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일단요, 법률행위가 일체성. 일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썩은 부분, 썩지 않는.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따로따로 돼 있죠.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 셋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일부가 사용하지 못한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냥 이것 자체가 사용하지 못하면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다 돼 있다. 하나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가 썩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딱 묶여 있을 때 이게요, 1,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요, 쓸 수 없는 거란 말이죠. 1,000원에 사는 사람 아무도 있어, 없어? 아무도 안 사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있죠? 이게 하나가 무효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없애고 나머지 두 개만 내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개당 1,000원으로, 이게 원가 1,000원으로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얼마에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체성, 두 번째요, 분할 가능성이죠. 분할 가능성, 이렇게. 세 번째 가정적 의사.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가 돼 있어요? 일체, 하나로 돼 있고요.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정적이란 봐요. 분할은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정적이란 말이 뭐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그럼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 도려내면 되죠. 도려내서 썩은 부분 없애버리고 이것만 먹으면 되죠. 이것을 온전한 게 1,000원인데 1,000원에 가져가라면 말고 3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제가요, 집에 가끔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과일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채식주의해가지고 고기를 잘 안 드시고 거의 과일을 많이 드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고 그러시니까 옛날에 막 깎아먹고 이런 거 좋아하더니 요즘 바나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먹고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일들이요, 우리 가족들이, 자식들이 사가면 과일이 다요, 멀쩡해요. 근데 집에 있는 과일 보면 뭐가 좀 이상해요. 알겠죠? 집에 있는 과일 보면. 다 어딘가에 가요, 좀 상했어. 깎다 보면 어때요? 온전하게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놓은 과일 있잖아요. 엄마가 사놓은 과일 이렇게 깎으면, 먹으려고 깎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과일이 이만큼 하면 남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요. 왜요? 다 상한 걸 사가지고요. 상한 거는 상품 가치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었겠죠. 개당 1,000원 팔았겠죠. 근데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못 팔리고 뭐죠, 좀 다치고 이런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때요? 검정 봉다리에다가 싸게 해가지고 한 무대기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보통 그걸 많이 사다 놓으니까요, 과일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썩은 부분. 그래도 엄마는 뭐라 한다? 야, 그래도 그게 얼마나 싼데? 항상 뭐 얘기하면 그러거든요. 야, 그게 얼마나 싼데? 그게 뭐 과일이란 게 좋고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야, 그게 얼마나 싼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걸 가정적 의사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부 무효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분적이라고 해요. 가분적, 가분성. 가분이라는 것은 분, 나눌 분자예요.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여기 컵이 있죠. 찻잔이 있죠. 찻잔에 커피를 마시려는데 어떤 사람이요, 여기다가요, 기침하면서 콧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전부가 콧물로 도배된 건 아니잖아요. 딸랑 한 방울이잖아요. 그럼 빨리 티스푼으로요, 콧물 있죠. 이 부분요. 이 부분을 티스푼 떠내고 마실 수 있어, 없어? 있어? 중국은 이렇게 마실 거예요. 중국은요.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거를 불가분이라고 그래. 불가분. 그 불가분이니까 어때요? 콧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걸 버리죠, 다.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언제나 정보 무효예요. 나눌 수가 없을 때는.
근데 여기는 나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만 버리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138조. 일부 무효의 뭐죠? 노. 무효행위의 전환. 여러분 이 말을 봐봐. 말을 잘 봐봐요. 항상 이런 무효란 말의 뜻은 뭐죠? 무효란 말은 뜻은 그 전에 뭐가 있다? 이미 법률행위가 뭐를 했어? 성립을 했어.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요. 무효행위가 뭐가 된다? 전환되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했죠? 성립한 것이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럼 자기가 이거 한번 봐봐. 남의 자식 있죠? 타인의 자요?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면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해야죠. 그런데 입양 신고하지 않고 보통 무슨 신고한다?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해. 자기가 낳았다고 신고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남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있어 없어? 이러면 안 돼. 아니, 남의 뱃속에 낳았는데 내가 낳은 게 아닌데 어떻게 내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요, 친생자 신고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은 지금 아마 교감이었는데 지금 아마 교양 되시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누가 애를 못 낳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뭐라죠? 요즘 같았으면 뭐 모두 해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주 옛날이니까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애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바로 뭐 예당 3일인가 이틀인가 만에 입양을 했대요. 아주 옛날이에요. 지금 거의 뭐 서른이 넘었으니까요. 결혼해가지고요. 그런데 한 번도 친척들을 초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이가 낳았다고 자기가 낳았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해놨는데 가족들이 누구나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한번 잠깐 모이라 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입단속을 막 수십 번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가버리면 걔들 멀리 사니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냥 막바지에 딱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그랬죠. 아니 차라리 말 안 했으면 어차피 말 안 할 건데 말해놓으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말할 것 같다고 하도 입단속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몰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상황을 왜 이렇게 입단속을 하냐 그러니까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조용히 있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한 가지 되게 그때 당시 좀 웃겼던 것은 그 내가 아는 분의 남자분이 좀 몸에 털이 좀 많아요. 얼굴 수염도 많고. 근데 그 여자인데 그 아이도 결혼할 때인데 털이 좀 많은 거예요, 다행히. 근데 엄마 아빠는 좀 애소한데 걔는 좀 덩치가 좀 있어요, 대신. 근데 털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고. 아파트 없이 미치겠다고. 좋은 걸 좀 물려받아야 되는데 나쁜 것만 물려받아가지고 다리에 털이 있어가지고 제모해야 된다고. 결혼할 때 제모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단속을 안 했으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입단속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되게 난감했을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지금도 걔는 정말로 친엄마 아빠로 지금도 알고 있단 말이죠. 다행히 혈액형 같은 거 해가지고 다 맞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뭐 지금 결혼한 지가 꽤 됐죠. 꽤 돼가지고 아무튼 지금 한 30대 한 중반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친구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죠. 근데 실적으로 아무리 친생자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건 무효단 말이에요. 만약 친생자 신고를 해가지고 진짜 친자식이 됐다 하면 그렇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 지금. 그러면 그 아이를 친생자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인데 무효라고 해서 다시 고아원에 돌려보낼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인 건 뭐냐? 남의 아이를 데려왔으면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는 뭔데? 무효인데 무효. 무슨지 알겠죠? 무효인데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를 보자? 입양 신고를 보자. 왜? 이런 봐봐. 남의 아이를 데려왔다가 내 호적에 올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친자식으로 적어도 그 아이를 내가 입양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친생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 입양이라는 것이 좀 더 좁은 개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 입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친생자 신고가 무효일지라도 그것을 무슨 식으로 본다?
입양신고. 만약에요, 입양신고가 무효이면 그것을 친생자로 본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내가요,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효야. 그러면 그것을 무슨 신고로는 볼 수 있다? 입양신고. 그래서 무효니까 입양신고로 본다. 그게 아니고 무효행위 전환은 처음부터 이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슨 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입양신고하는 것으로 봐준다. 그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인신고하기 전에 혼인 외 신고, 혼인 외 자식. 혼인 외의 자식을 낳잖아. 혼인 외의 출생자인데요. 부모하고 남편하고 아내가요 같이 동거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하죠. 결혼하지 않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번에 김장할 때 안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올케인지 뭔지가. 그래서 왜 안 왔다고 꼬시꼬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왜 안 왔다 가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동거하고 사는데 꼭 집에서 반찬 가져갈 때는 고맙다고 가져간대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안 온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 엄마가 들어 누웠는데 아무래도 며느리 때문에 들어 누운 것 같다고. 엄마가 말을 못 하는데 속상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김장할 때 이번에 또 안 온 거예요. 뭐 했다고? 신고 안 했다고. 혼인신고 안 했다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상하다. 야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안 오면 그냥 깔끔하게 안 온다고 하지.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안 온다고 하지 마라 그래라. 나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그래버리면 서로 그냥 관심 안 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뭐 가져갈 때는 마치 있잖아요. 가족인 것처럼 하고. 자, 이럼 봐봐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엄마가 하고 아빠가 둘이 동거 중에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무조건 친모자예요. 왜요? 그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이든 옆집 총각 아이이든 내가요 잘못돼서 범죄 행위를 당해서 임신이 됐든 강간을 당해서 관계없이 무조건 내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문제가 돼요? 아이는 아빠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인 외의 출생이,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엄마하고 아기는 친모자예요. 그런데 아빠하고는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한다? 자기는 아빠한테요, 형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빠하고 아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인지신고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봤어요? 인지신고를 해야 돼. 인지가 뭐죠? 알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빠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인지신고하려면 요즘은 복잡하잖아. 옛날엔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인지신고하면 옛날에는요, 복잡하니까 뭐 혈액형 검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쟤 보라고 왼손잡이 아니냐? 나도 왼손잡이다. 뭐 이런 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유전자 검사. DNA 검사가 있으니까 요즘은요, 금방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혼인의 출생자가 있는데 얘가요 2000년 태어났죠? 아기가요? 그러면 먼저 A를 출생신고를 먼저 안 해. 무슨 신고를 한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 혼인신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먼저 해. 알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2001년 1년 뒤에 출생신고를 해. 아기 출생신고를. 그럼요 서류상으로 보면 어때야 돼요? 서류상으로 보면은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죠?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혼인 중에 출생자로서 출생신고가 된단 말이죠.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빠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못해요. 뭘 해야 된다? 엄마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는데 아직 아빠하고 좀 출생신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가 내 호지가 올려도 된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아빠의 성만 따라서 출생신고는 돼요. 엄마 밑으로 엄마가 만약에 박씨다. 그러면 아빠가 김씨다. 그러면 원래 아빠가 노예요.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엄마 성을 따라서 신고해야 돼. 박씨로. 그런데 아빠가 출생신고 자기 성을 따는 거 허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다? 그 다음에 김 누구 이렇게 출생신고는 돼요. 그런데 어디에는요? 호적에는 그게 없어요. 호적에는. 주민등록 등본에는 있는데. 호적은 뭐예요? 호적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은 비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아빠가 없으니까 거기 칸이 비어져 있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빠가요? 법원에 가서 이제 인지신고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하고 엄마하고 혼인된 것으로 인지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죠? 그럼 이제 거기다 말한다? 인지란 절차를 거쳐서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래, 여러분 보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1년 한 살 꾸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살 꾸는 사람이 있어? 있어? 그러면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한 살 꾸렸냐고. 알겠죠? 저희 형이 장기부터 걸려가지고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죠. 옛날에 나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만약에 나이가 한 살 꿇었다. 그러면요 엄마와 아빠예요. 로맨스 그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 알겠죠? 둘이 엄마가 아빠가 둘이 집을 나가가지고 몰래 동거를 먼저 시작했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농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해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그러면 서류상으로 뭐 된다? 혼인 중에 출생아가 되죠. 그런데 실제는요. 봐봐. 얘는 이미 2000년에 태어났잖아. 이미 태어난 것은 숨길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태어났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요. 아이의 엄마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자기 밑으로 출생신고까지 했어. 그 말은 이 아빠는 이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거를 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출생신고하는 것을 뭐로 본다? 인지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지신고. 이걸 뭐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39조요. 자, 무효행위의 추인. 잘 봐봐.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추인은 유효로, 확정적 유효. 추인은 확정적 유효로 보는 거야. 확정적 유효, 이렇게. 추인은 확정적 유효, 이렇게. 됐죠? 얘기 한번 봐봐요. 여기, 무효죠? 이런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요, 여기 확정적 무효예요. 그럼 봐봐.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효인 것을 뭐로 만든다? 유효로 만든다. OX.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 OX. X죠. X. 왜요? 여기 한번 봐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고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고요.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럼요, 139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알겠죠? 무효인 것은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무효인 것을 그러면 추인이란 말은 그럼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단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갑이 집이 너무 많아. 1가구 2주택이에요. 여러분 1가구 2주택이면 과세가 중과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한테 거짓말로 1억 원에 매매했다고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써. 실거래가가 1억이니까. 그래가지고 을한테요 등기를 해줘. 등기하면서 갑이요 등기 비용도 되고, 그러면 을이 또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도 갑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거짓말로 계약했단 말이죠. 언제? 2월 1일. 그러면 거짓말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잖아요. 무효. 그렇게 해가지고 을한테 등기했어.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알겠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절대로 무효인 것이 유효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이 무효인 것이요. 이 무효인데, 그런데 10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날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야, 너 앞으로 돼 있는 등기 좀 말수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야, 왜? 을이 그러니까, 나 이 집 팔려고. 이렇게. 그래, 을이 뭐라 한다? 야, 이미 나한테 등기 돼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사면 안 돼. 이렇게. 너 얼마에 팔 건데? 옛날에 1억 그대로. 이렇게 1억 그대로. 그러니까요, 종전의 계약이 무효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한 것은 종전 계약의 내용대로 오늘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여기서 갑이요 청약을 하죠. 그래, 그럼 너 1억에 사? 을이 나 진짜 그러면 산다. 이렇게 승낙. 그래서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 이러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요. 그런데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새로운 계약을 하죠. 새로운 법률 행위, 새로운 계약. 알겠죠?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이것을 뭐라 한다?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계약 이것을 뭐라 그래요?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계약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추인 그러면요, 2월 1일 무효였던 것을 오늘 유효로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다. 알겠죠?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로 잠들고 오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말이. 그래서 추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니까요. 이것이 10월 1일부터가 아니고 2월 1일부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10월 1일 날요 2월 1일부터 이 말을 소급한다 가죠. 소급.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취소 한번 볼까요? 이제 취소. 전에는 시험이요 무효하고 취소해서 시험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요. 지금 연속 3년간 3년 연속이요 무효와 취소해서 무효의 한 문제, 취소 한 문제 이렇게 연속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취소는 뭐냐면 취소를 먼저 취소권자가 있어야 돼요. 취소권자 140조.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누구요? 제한능력자. 여러분 제한능력자가 누구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또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걸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는 취소권자. 이게 중요해. 다시 뭐라고? 미성년자는 뭐라고? 취소권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7살짜리가 계약을 하죠? 17살짜리가 계약을 해서 18살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요.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딱 이 네 가지만 우리 법에서는요. 취소권자라고 법에 딱 규정돼 있어. 법에는 딱 네 가지만 취소권자라고. 그럼 봐봐. 여러분요. 혼인 있죠? 혼인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혼인.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다른 연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또 취소도 있거든요. 그런 취소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소가 아니에요. 그런 취소는 거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취소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암기 시작.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다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알겠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것을 취소라고 그래요. 그럼요, 이 제한능력자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제한능력자는 또 누가 있어?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 이렇게. 착오, 사기, 강박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어? 임의 대리인이 있어.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 원칙은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이 있으면 본인의 수권이 있으면 임의 대리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봐봐.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는 이렇게 나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자. 그건 정답 누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의 대리가 돼. 그러니까 1번 미성년자, 2번 착오, 3번 사기강박. 사기강박 당한 사람, 4번은 법정 대리인, 5번은 임의 대리인 이렇게 나와. 그럼 누가 취소권이 없다? 임의 대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상속인을 뭐란다? 포괄승계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상속인이 취소. 그 다음에 이걸 매수인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특정승계인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여기요. 상속인, 포괄승계인, 매수인, 특정승계인 이렇게. 상속인, 매수인, 양수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요. 포괄승계인, 여기가 특정승계인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요. 취소권자라고 그래. 그럼 취소권은 누구한테 하죠? 누가? 상대방.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이 을하고 계약하는데 착오를 했거나 착오. 을이요. 갑을요. 사기를 쳐. 여러분 을이 갑을 사기쳤죠? 그러면 사기를 당한 갑이 취소를 해야 돼요? 사기를 친 을이 취소를 해야 돼요? 갑이 사기당 이런 막 내가 사기치고 내가 취소하고. 아메리카 개그 콘텐츠지 뭐예요? 개콘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없어졌죠? 그런데요 사기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취소해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럼 온 동네 대한민국은 다 사기치러 다니겠죠. 사기친 사람이 취소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해요?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죠. 알겠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착오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 계약했는데요. 이 을이요. 이것을 3월 1일 병한테 또 처분해. 병은 제3자라고 그래. 제3자가요. 선이이냐 악이이냐 이 말이에요.
제3자가. 알겠죠? 제3, 이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 말이지. 됐나요? 뭐냐면 선이란 말은 을이 갑을 사기친 것을 알고 샀느냐 악이 모르고 샀느냐 선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월 1일 기하고 병이요. 3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병. 병은요. 병은 뭐다? 선이. 선이하고 악이하고 이렇게. 선이하고 악이하고. 여기요. 이 갑이죠. 갑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17살. 미성년자 이렇게.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고 그랬죠. 취소권자.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요. 그걸 잽싸게 또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여러분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지금요. 갑은 을하고 계약했어요? 병하고 계약했어요? 을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계약했죠? 혹시 포항이 집이세요? 포항 아니야? 고향이 포항 아니에요? 부산? 아, 내가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대구를 한번 강의를 한번 갔거든요. KTX 타고. 그래서요. 갑과 을이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 누구예요? 갑. 여기 누구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을이라고. 나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여기 을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근데요. 갑자기 그 말이 이분이 자기도 뭐죠? 원래 쓰는 말인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요. 갑자기요. 이렇게 하죠. 자요. 여기 취소권자죠? 취소권이고 여기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나하고 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요? 을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요. 갑은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에게 취소해. 그럼 병은요? 병은 선일 때는 보호되고요. 사기나 강박은요.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선이고 악이고 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여러분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봐. 17살짜리가 계약했죠? 계약해서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면 을은요. 처음부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 돌려줘야 되고요.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은 이 을이 미성년자하고 계약한 것을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갑이 계약했죠?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이 병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이제 병한테 넘겼죠? 이 병이 을이 사기를 쳤거나 갑이 착오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취소가 됐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고 사면은 보호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알면서 사면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는 보호 안 되죠. 여기는요. 다 보호가 안 돼요. 또 한 번 봐봐 또. 우리가 여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그러면 을하고 계약한 거 취소했으니까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줄 때 이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하는 현존이익. 자, 지금부터 봐. 현존이익. 현존이익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비로 썼다. 생활비 또는요 예금을 했다. 또는요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은 현존이익이에요. 알겠죠? 아닌 거 술 마셨다. 낭비했다. 도박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경마를 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현존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갑이요 자기가 집이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해외여행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기는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을하고.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악이죠? 선이 악이 안 따진다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1억 원에 팔고 1억을 받죠. 1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같이 가서 술 마시고 낭비하고 다 도박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1,000원 남았어. 1,000원. 그래서 인천에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1,000원이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 주고? 1,000원만 돌려주고 내 집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미성년자 계약을 하잖아요. 자기가 술 마시고 낭비한 거 다 안 돌려줘도 돼. 알겠죠? 1,000원만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갑은요, 을은요, 어쩔 수 없죠. 1,000원 받고 많은 거예요. 알겠죠? 열 받아 안 받아? 받겠죠? 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골치 아픈 거죠. 이해되셨죠?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돈 못 받고, 아무도 보호를 받아 못 받아. 그걸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 사람이요,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이 사람이요, 사기를 당했단 말은 이 사람은 선이다 이 말이고, 사기를 쳤으니까 악이란 말이죠. 얘는 선이고 얘는 악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선이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 취소하고 현존 이익만. 악인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악인은 여기는 현존 이익만 이렇게. 넌 좀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가 갑이죠? 갑은 선이하고 악이하고, 선이는 현존 이익, 악인은요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 됐죠 지금?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언제까지 취소해요? 언제까지 하면요, 10년, 3년 이렇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갑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2월 1일 계약을 했죠? 2월 1일? 2000년에 계약했죠? 2000년에 을이 갑을요, 사기를 쳐서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한 10년 안에, 2010년까지 10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엄청나죠?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하잖아요. 10년 안에 취소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갑이 10년 안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요, 아무리 갑을한테 사기를 쳤어도 을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야,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또 자기 갑이요, 사기당한 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언제 알았냐? 2003년에 알았어. 2003년에 을한테 사기당한 것을 알았어. 알면 언제? 2006년. 언제까지? 3년 안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미성년자가 계약했죠?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둘 중 하나 빨리 끝날 때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 어디가 더 빨리 끝났죠? 2006년이죠. 2006년까지 취소할 수 있어. 2010년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는 것을 언제 알았다? 아는 것을 만약에 2009년에 알았다. 그럼 어떡할 거야? 2009년에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죠? 2012년이죠? 2012년 3년이잖아요. 2012년하고 10년하고 어디가 더 짧아요? 10년이죠? 2010년까지 취소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언제나 3년이 짧고 10년이 길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둘 중에서 빨리 끝날 때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이걸 취소권의 제척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년 10년. 여러분요, 이것이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죠? 3년 10년. 이것이 우리 시험이요,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 알겠죠? 3년 10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10년 아니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항상 시험보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학생들은요, 10년, 3년만 암기해. 10년, 3년만 암기하면 안 된다고. 뭐를 암기해야 된다고? 계약을 체결한 날이냐, 안 날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란다? 무효 취소라고 그래.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무효 취소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조건 기한을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